네, 안녕하십니까. 스푼라디오에서 DBA로 근무하고 있는 김광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푼라디오의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노하우를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SRE 개발자 엔지니어와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제가 각각 어떻게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공유하기에 앞서서 일단 아젠다를 먼저 설명드리고 회사 소개를 한 3페이지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자료는 탑다운 애널라이즈와 바텀업 애널라이즈 두 개인데요. 이걸 이제 DBM이나 그다음에 콜링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차세대 아키텍처인 이벤트 드리븐 모델링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떻게 가시성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EDM을 통해서 나온 매트릭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랑 연결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SR 엔지니어 분께서 디플로이 버저닝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 트래킹을 하는 걸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게 이제 앞에 버전과 뒤에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대시보드도 추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게 저희 스푼라디오의 슬로건인데요. 네, 스푼라디오는 지난 2016년에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로 소통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회사가 시작되었고요. 7년이 지난 지금 보시는 슬로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오디오 소셜 플랫폼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스푼라디오의 전 구성원은 오디오의 컨텐츠의 힘을 믿고 DJ나 청취자가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건 7년 동안 스푼라디오가 걸어온 발자취고요. 글로벌 유저는 약 2천만, MAU는 100만, 그리고 한 달에 방송하는 DJ는 약 12만이고요. 그리고 그 DJ가 방송하는 컨텐츠는 월에 약 150만에 달합니다. 그리고 리스너는 이제 약 30만 명이시고요. 그 리스너가 DJ를 후원하는 경우는 약 150만 정도의 후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회사 소개고요. 저희는 미국, 한국, 일본, 중동 등 주요 국가 17개 국가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운영의 효율성이나 비용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15개의 어카운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서비스의 레이턴시나 상황에 따라서 5개의 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멀티플 어카운트와 멀티플 리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걸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던 모니터링 툴을 2년 전에 변경을 해서 현재는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데이터독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저희 여정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메가존 분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회사 소개를 마치고 이제 발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이 좀 탑다운과 바텀업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PI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지표를 분석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API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개발을 하다가 DBA가 됐는데 이제 개발을 하던 시점에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과정이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핸들링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ORM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ORM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게 되면 개발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쿼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쿼리를 찾아도 이게 어디서 수행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DBM과 콜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재 이 같은 프로세스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한 지금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에 좀 앞서서 저희의 페인 포인트가 있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페인 포인트 시작은 이제 APM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매우 많이 보셨던 화면이실 거고 저희의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맥스 레이턴시가 굉장히 올라갔을 거고 맥스 레이턴시가 굉장히 올라간 리소스를 확인해 보면 저희는 가장 먼저 트레이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트레이스 확인해 보시면 지금 500에러가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그 500에러가 나는 그 스팬을 확인해 보면 두 번째 스팬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레이턴시 브레이크다운을 확인해 보면 진한 보라색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저 진한 보라색이 포스트그레스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스팬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저한테 업무가 날라옵니다. 봐달라고 날라오게 되면 저는 그 스팬을 클릭을 해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스팬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보이는데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프레임의 퍼센트가 포스트그레스가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이제 매우 슬로우 쿼리가 발생을 해서 저 API 트레이스가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뷰 쿼리인 APM에 접근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뷰 쿼리인 APM에 접근하게 되면 서비스가 포스트그레스의 APM으로 접근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그 하단에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만 저 플랜 그 스팬 등을 확인해서 스팬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API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쿼리 자체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을 쿼리에 대한 매트릭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API의 매트릭만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쿼리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실 DBA가 있으시다면 슬로우 쿼리나 플랜을 다 저장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지표 자체가 그 슬로우 쿼리의 기준 자체에 미치지 못하면 저희는 플랜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APM의 한계점이고요. 이제 쿼리는 이제 MS SQL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쉐어드 버퍼를 사용해서 플랜을 쉐어드해서 사용을 하지만 포스트그레스나 MySQL 같은 경우에는 세션별로 쿼리의 플랜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 세션이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플랜이 수행됐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약간 맥락이 같은데요. 오른쪽 아래 좀 보시면 세이브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저희 실제 화면인데 제가 쿼리를 다 가려놔서 그렇긴 한데 물음표로 표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필터해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APM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BM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 DBM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EC2나 RDS, 쿠버네티스, 도커 등 많은 트레이스의 정보를 데이터독에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쿼리, EC2와 RDS가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 RDS에서 데이터베이스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쿼리가 어떻게 수행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플랜의 부재로 인한 상황 파악이 불가능했고 지표의 부재로 DBM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페인 포인트는 뷰 쿼리인 APM과 동일하게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다음 화면이 같은 쿼리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플랜과 그 다음에 주요 지표들이 보이는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API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세스고요. 탑다운 분석은 트레이스인 API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제 트레이스에서 이상 지표가 있는지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레이스 안에 있는 스팬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때 DBM이 이네이블 되어 있다면 그 스팬 안에 정보들이 이미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팬으로부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SQL을 체크하고 SQL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해당 쿼리가 아주 문제가 있는 쿼리인지 예를 들어서 인절에 밸류 값이 10,000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함수를 잘못 씌워서 비교를 한다거나 아주 문제가 있는 쿼리인지 아니면 플랜을 체크해서 쿼리를 튜닝해야 되는 쿼리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플랜을 통해서 쿼리를 튜닝해야 되는 경우라면 쿼리를 튜닝한 다음에 개발자에게 전달을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쿼리라면 문제 있는 쿼리를 개발자와 함께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탑다운 분석은 트레이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담당 개발자를 알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하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건 저희 프로세스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듀레이션이나 에러가 가장 높은 쿼리를 리소스를 찾아서 해당 리소스의 트레이스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접근을 하면 리소스 서머리가 보이게 되는데, 리소스 서머리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아이템은 타임 오브 스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리소스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서비스가 어떤 병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타임 오브 스팬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펜더시 맵을 확인하게 됩니다. 디펜더시 맵을 확인하는 이유는 어디서 쿼리를 호출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큼 호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디펜더시 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스팬 서머리를 확인을 하는데, 어떤 쿼리가 얼마큼의 리소스를 확인하고 있는지 퍼센트 오브 트레이스를 통해서 그 스팬 안에서 가장 높은 쿼리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앞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스팬을 찾고, 그리고 서비스를 찾고, 그리고 어디서 실행되는지, 얼마큼 실행되는지를 찾은 후에 트레이스에 얼마큼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의 쿼리를 찾게 되면 문제가 되는 쿼리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쿼리를 특정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스팬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문제가 되는 시점을 찾았다면 데이트를 통해서 오더링을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듀레이션을 통해서 오더링을 해서 보는 편입니다. 네, 이제 트레이스에 접근을 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SQL 쿼리즈고요. SQL 쿼리즈의 쿼리가 얼마큼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게 밑에 있는 뷰 쿼리 인 APM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뷰 쿼리 인 APM에 들어가면 다시 API로 돌아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DBM이 모니터링이 이네이블 되어 있다면 그 아래쪽에 뷰 쿼리 인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미 밑에 보시는 것처럼 플랜이 이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랜은 지금 여기 있는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쿼리가 실제 사용하는 쿼리라서 많이 좀 지워져 있어서 좀 지저분한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플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션 레벨에서 플랜은 여러 가지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이 가능하고요. 플랜은 이따 바텀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쿼리 시그니처 레벨로 레이턴시나 토탈 타임, 리퀘스트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은 아까 확인을 했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블로킹 액티비티나 그다음에 콜링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블로킹 액티비티는 현재 이 쿼리가 어떤 블로킹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콜링 서비스는 역시 바텀업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튜닝이 다 끝난다면 개발자한테 해당 쿼리를 전달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다운 쿼리에 대해서는 API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담당자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쿼리의 튜닝이 끝나면 그게 ORM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ORM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해당 프로세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DBM에 대해서 이제 주요 기능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바텀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네, DBM의 주요 기능 중에 세션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액티브 세션과 블로킹 세션, 웨이팅 쿼리들을 모두 모니터링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물론 DBA분이 있으시다면 웨이팅 쿼리 같은 경우는 거의 쿼리로서 찾아낼 수 있는데, 쿼리로서 찾아내면 저런 트리 구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트리 구조가 나오게 되면 좀 더 가시성 있게 데이터의 웨이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니터, 제가 제일 지금 현재로서 많이 하고 있는 기능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멀티플 어카운트와 멀티플 리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럿을 이용해서 많이 지금 현재 정보를 받고, 알럿이 발생한 상황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 waiting true라는 함수가 보이실 텐데요. 저게 이제 저 매트릭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좀 친화적인 지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지표가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레이턴시가 얼마 이상, CPU가 얼마 이상 이런 것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킹의 카운트,
그다음에 이게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친화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얼러트를 생성할 수 있어서 얼러트를 생성한 후에 그 얼러트를 받게 되면 그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쿼리고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익스플레인이기 때문에 익스플레인이나 뭐 블로킹 정보들을 이제 점점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정보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DBM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바텀업 애널라이즈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면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API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과정이 불가능했는데 저희도 DBM을 오픈하고 얼마 전에 콜링 서비스가 베타로 오픈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희도 한 2달 정도 사용해보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API를 연계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세웠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트레이스를 확인하고 쿼리 매트릭과 DBM을 통해서 매트릭을 확인하고요. SQL 체크와 플랜 체크를 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이 상황에서 DBA가 더 해야 되는 일은 거기 그 지표에 콜링 서비스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콜링 서비스가 만약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API를 체크하고 그 API를 개발자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여기서 쿼리 튜닝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API 체크하는 과정이 이전에는 수동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레이스를 확인하고 쿼리 매트릭을 확인할 때 DBM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시는 것처럼 SQL을 체크하고 플랜을 체크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OR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각각 개발자분들한테 쿼리를 보내고 담당하시는 모듈에서 쿼리가 실행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요청을 드리면 개발자분들은 디버깅을 하거나 빌드를 해서 로그를 찍어보고 그 쿼리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조건이나 지표들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만 해당 펑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저희가 DBM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DBM을 사용하고 있을 때 콜링 서비스는 데이터독에서 비용이 안 나간다고 확신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가 바텀업 프로세스를 좀 설명하기 전에 뒤에서 계속 설명이 나올 노멀라이즈 쿼리와 샘플 쿼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계속 이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멀라이즈 쿼리는 앞에서는 APM에서는 한계점이라고 일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쿼리에 포함된 많은 변수가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 여기서부터는 쿼리 당시 쿼리 시그니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쿼리 시그니처를 제공해서 모든 쿼리는 정규화된 형태로 시그니처로 관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익스플레인 플랜을 보시면 플랜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이 플랜도 나중에 플랜의 태그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쿼리 시그니처와 플랜 시그니처로 나눠서 관리가 됩니다. 즉 쿼리 시그니처 하나당 플랜 시그니처가 여러 개가 밑에서 붙어서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 시그니처대로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함수가 어떤 쿼리를 호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 샘플인데요. 저도 이거 어저께 안 사실인데 쿼리 샘플은 모든 쿼리가 제공되지는 않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200개의 기준은 듀레이션으로 오더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제 말씀해 주시는 걸로는 200개 플러스 40개는 데이터독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집계가 된다고 하고요. 뭐 10개 하는 데서 4달러씩 더 추가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개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완료된 쿼리의 스냅샷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확인하는 건 커넥션 인포, 그래서 유저 정보나 클라이언트 IP, 버전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긴 한데요. 이벤트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JSON 형태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웨이트 카운트나 아니면 웨이트 그룹이나 웨이트 듀레이션 등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트레이스 리소스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스인데요. 저 위에 콜링 서비스에서 확인된 정보를 트레이스화 시켜서 제공하고요. 그 밑에 안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트레이스 리소스 해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저 해시를 가지고 트레이스를 직접 컨텍스트 링크를 만들어서 들어가 보면
해시를 바로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선 파셋으로 제공을 하지만 어쨌든 저걸 변수로 활용할 수는 없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변수로 확인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의 첫 화면입니다. 만약에 DBM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화면이실 거고요. 이제 저 밑에 아래쪽에 가려진 호스트들이 저희 밑으로는 쭉 저희는 한 30개 정도가 저 밑에 존재를 하고, 여기서 제가 주요하게 보는 지표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버리지 레이턴시 바이 호스트인데요. 이거는 호스트별로 얼만큼의 레이턴시를 지금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블로킹 커넥션 바이 호스트, 즉 호스트별로 어떤 블로킹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주요하게 보는 지표고요. 액티브 커넥션스 바이 호스트. 근데 액티브 커넥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보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왼쪽 아래쪽에 오렌지색 지표를 보시면 저게 이제 지표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게 리드온리 데이터, 리드온리 인스턴스를 계획상 중지시켰기 때문에 저게 사라진 걸 알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액티브 호스트를 확인하시다 저렇게 중지가 되지 의도적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중지가 돼서 이렇게 지표가 안 보이면은 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 지표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도 의심해봐야 하고, 아니면 지금 API 서버에서 어떤 이상 징후를 발생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있는 호스트를 찾아서 접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화면이 지금 보시는 서머리입니다. 저는 서머리를 맥스 레이턴시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타임 바운스를 잡고 있고요. 그 타임 바운스를 잡아서 확인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운스가 어느 정도 정의가 됐다면 토탈 타임을 오더링을 해서 쿼리에서 문제 있는 쿼리들을 가장 먼저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화면은 사실 따로따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뷰 쿼리 샘플이 있고, 저 샘플 쿼리 위쪽에 보시면 뷰 노멀라이즈 쿼리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쿼리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서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서 보는 액티브 커넥션 바이 웨이트 그룹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웨이트 그룹이 어떤 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해서 웨이트가 어떤 상황에 발생을 했는지를 저는 가장 먼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커넥션,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콜링 서비스가 혹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본 지표를 확인을 했다면 바로 플랜을 확인합니다. 이 플랜을 확인하게 되면 트리맵 뷰를 통해서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진 않고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선의 두께가 좀 약간 다르죠. 선의 두께에 따라서 그만큼 움직이는 데이터의 양이 좀 다르다는 내용이고요. 옆쪽에 화면에 잘려서 안 보이시는 걸 이쪽으로 끌고 와서 보면 오버뷰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가 어떤 게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플랜을 다르게 보는 리스트 뷰라는 건데요. 이거 저는 이 화면을 가장 많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게 코스트가 가장 높은지, 어떤 게 로우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인덱스를 통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그 화면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옆에 보시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를 다 활성화시키셔야 저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활성화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플랜은 플랜 시그니처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위에도 보시는 것처럼 플랜이 총 4개가 보이시잖아요. 그 플랜이 보시면 여기 있는 컴페어 플랜을 보시게 되면 어느 시점에 어떤 플랜을 사용해서 이 쿼리가 수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슬로우가 발생했던 시점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어떤 플랜을 통해서 실행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 플랜을 약간 응용해서 튜닝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플랜을 확인하고 쿼리를 튜닝하는 과정을 일단 좀 생략을 했고요. 쿼리를 튜닝하는 과정을 지나서 쿼리가 튜닝이 끝났다면 이제 누구에게 이 쿼리를 문의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처음에 기본적인 지표를 확인할 때 콜링 서비스가 이네이블 되어 있는지를 체크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노멀라이즈 쿼리의 콜링 서비스와 쿼리 샘플의 콜링 서비스를 통해서 밑에 있는 트레이스가 보이게 되고요. 트레이스가 보이게 되면 저 트레이스를 통해서
마더 트레이스로 접근을 하고 API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API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개발자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 바텀업 프로세스도 종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인데요.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옵저빌리티입니다. 지금까지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쿼리에 대해서 DBM을 추가해서 플랜이나 블로킹 등 대시보드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쿼리 중심의 지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독은 API나 서버 중심으로 지표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스토리지, 레디스나 여러 가지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지표를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쿼리 베이스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얼럿이나 대시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에러 트래킹인데요. 에러 트래킹은 탑다운과 바텀업을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에러를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에러 트래킹을 양방향으로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DBM이나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베타로 나와 있는 콜링 서비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으로는 저희 백엔드 개발자인 신유빈님께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시성 있게 확보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인디케이터와 연결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푼라디오 백엔드 엔지니어 신유빈입니다. 여러분,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앞서 소개드렸듯이 스푼라디오는 EDM 구조의 차세대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스템의 내부 로직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옵저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하이브리드 EDM 모델로서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인 레거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주요 구조는 이벤트 기반으로 협업하는 기능별로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인 EDM과 카프카 이벤트를 공급, 수요, 그리고 이벤트 저장소 역할을 담당하는 이벤트 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조 전환을 통해서 이 서비스와의 의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위험 요소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니터링 측면입니다.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이슈 추적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서 트레이스로만으로도 모니터링이 수월했는데요. EDM 구조에서는 많고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되어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EDM에 대한 매트릭 그리고 카프카 이벤트에 대한 매트릭 그리고 서로 EDM과 이벤트 상호작용에 대해서 수월하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트릭을 트레이스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된 가시성을 해소하고자 즉 옵저빌리티를 확보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저 세 가지 지표를 만들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대시보드를 활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푼라디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는 대시보드 일부입니다. CPU 사용량에 따라 각 국가별 파드 수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CPU 사용량이 많아지면 다음과 같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기 사항을 빠르게 인지하여서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소스 관리를 하며 이제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용량 계획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에 대해서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추이 지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급진적으로 올라간 CPU나 메모리가 올라간 컨테이너에 대해서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프로세스나 작업을 최적화하여 컨테이너 성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카프카 이벤트에 대한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 사용량과 또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디스크 사용량 같은 경우는 급증하게 되면 디스크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용량이 부족해서 늘리고 또 최적화해서 다시 이 디스크 사용량을 줄이는 이러한 과정들이 공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벤트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확인하고 있고요. 또 카프카 토픽에 대한 리텐션 옵션을 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 디스크 사용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카프카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벤트 카운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빈도를 통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빈도나 컨슘 렉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저희가 얻고자 하는 지표 두 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죠. EDM 모델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랑 이벤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던 중 저희는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면 이벤트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쉽고 빠르게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 서비스에 적용시킨 후에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이브 서비스만 필터링하여 보여지는 DSM 캡처 화면입니다. 연결된 선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이벤트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환경 변수만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어서 적용에 대한 공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에 마우스를 오버할 경우 관련된 이벤트랑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한눈에 초점이 맞춰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연결된 선들은 다 데이터 스트림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림이 흘러가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또 병목 현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고자 했던 EDM과 이벤트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APM 트레이스에서는 이벤트에 대한 프로듀서를 알 수 없었고, 컨슈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레이스 디테일 화면에 있는 스팬 리스트에 스팬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에서는 더 뎁스 없이 구체적으로 한눈에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들 사이의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이벤트의 흐름을 시각화함으로써 이벤트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벤트 카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지표를 통해 빨간색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 에러에 대한 탐지가 용이합니다. 또한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를 클릭해 봤을 때 화면인데요. 그 클릭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갖고 있는 모든 패스웨이들이 더 목록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리량과 레이턴시로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또 성능 저하를 식별하여서 최적화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저희가 EDM 구조로 전환했을 때 옵저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대시보드랑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한 부분을 공유드렸는데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시보드를 기술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으로만 활용하고 있었는데 EDM 구조에서 나온 매트릭을 활용하여서 비즈니스 인디케이터 모니터링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즈니스 인디케이터를 모니터링 하는지 말씀드리면, 매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출과 서비스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고, 또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지표들을 정리함으로써 각 국가별 사용자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특성상 주요 인디케이터는 세 가지입니다. 저희의 BM인 도네이션, 그리고 유저, 라이브에 대한 인디케이터인데요.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네이션입니다. 스푼 라디오는 스푼이라는 재화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즉 스푼의 흐름, 즉
DJ한테 후원한 그 매트릭, API에 대한 매트릭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고 항상 지난주랑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럭키박스 도네이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후원 모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표시함으로써 유저들이 어떤 도네이션의 모델을 더 즐겨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새로 도네이션에 대한 모델을 추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에 대한 지표입니다. 저희는 어플을 들어갔을 때 웹소켓을 연결하기 때문에 웹소켓 관련된 지표를 통해서 액티브 유저를 확인하고 있고요. 서비스 특성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팔로우, 트레이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지표에서는 현재 얼마나 많은 청취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로그인과 비로그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때는 이제 비로그인 유저에서 로그인 비중으로 잘 전환이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라이브가 생성하고 종료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라이브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클릭해 보았을 때 이제 도네이션이랑 액티브 유저 그리고 리스너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즉 특정 DJ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라이브가 증가함에 따라 도네이션 그리고 유저에 대한 모델이 저희가 원했던 동작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요. 단 라이브가 증가함에 따라 유저와의 관계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개선 포인트로 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비즈니스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EDM 구조에서는 더 잦은 배포가 발생할 텐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배포 트래킹을 하고 있는지 박민호 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푼 라디오 SRI 팀의 데브옵스 엔지니어 박민호입니다. 네, 저도 앞서 소개받은 대로 배포가 잦은 EDM 환경에서 데이터독을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데이터독을 이용해서 옵저빌리티를 위한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CPU, 메모리와 같은 기본적인 매트릭은 물론 APM, DBM, 데이터 스트림 모니터링 같은 트레이스, 특정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메시지인 로그들이 있는데요. 이를 사용해서 저희는 비즈니스 인디케이터를 구축하였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여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그 서비스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서비스를 배포할 때 그 담당자가 APM 트레이스를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상 여부를 그 담당자만 알고 있고 과거와 패턴과 비교하게 돼서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니터링을 위한 그 시각화된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디플로이먼트 트래킹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독 그 APM 트레이스라고 하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단의 서비스 탭이나 트레이스 탭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서비스에 대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서비스가 어떻게 장애가 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트러블 슈팅까지도 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통한다면은 과거와 비교하게 돼서 버전별 비교까지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런즉슨 지금 이 기술은 데이터독 APM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기능이 되는 기능인데요. 그런즉슨 별도의 환경 설정이나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 그 인바이러먼트 서비스 버전 태그만 사전에 명시를 했다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런즉슨 그 버전에 대한 기준이 세우는 저 버전 태그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버전이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좀 길어지다 보니 레거시에 대한 아키텍처인 원 VM, 원 서비스로 되고 있는 레거시 아키텍처가 있게 되고, 하나는 그 쿠버네티스로 되어 있는 EDM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컨테이너로 패키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서비스의 중앙에 위치한 아마존 ECR이라는 컨테이너 저장소에 다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배포를 할 때 저 중앙에 위치한 CD 도구인 AWX나 스피너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다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레거시 아키텍처의 경우 저희는 젠킨슨을 통해서 직접 AWX를 트리거하여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슨 젠킨슨에서 배포할 때 배포하는 담당자가 아마존 ECR로부터 얻은 정보를 쭉 패스를 해서 AWX가 받고 그걸 배포하게 되는데요. 배포하는 형식은 레거시인 만큼 형태가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즉 위의 경우 일반 데몬 형식이나 혹은 그 백그라운드 포그라는 식으로 해서 파일을 더 DD 언더바 버전을 익스포트하는 식이 있고, 추가적으로 도커 컴포즈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야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인데, 다 쿠버네티스를 쓰셨든 마셨다시피 다 모든 서비스들이 다 헬름 차트로 이용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슨 저희는 헬름 차트에다가 데이터독을 심을 수 있는 추가 환경 변수를 할 수 있도록 다 값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스피너이커가 아까 젠킨슨과 동일하게 스피너이커가 직접 아마존 ECR로 어떤 걸 배포할지를 선택한 값을 그 헬름 차트와 머지를 해가지고 이러한 형식의 야물 형식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는 양쪽 모두 보시면은 환경 변수를 통하여 서비스에 대한 버전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즉슨 저 데이터독에 대한 버전은 컨테이너 이미지이자 git 레파지토의 태그의 버전까지 쭉 이어지도록 설정하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전 태그를 통하여 구성된 화면을 좀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본 화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한 달의 기간을 등록하게 되면은 중앙에 드롭다운 메뉴로 그 기간에 배포했던 목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한 달에는 한 5가지의 버전이 배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배포를 선택하게 되면은 총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3가지 기능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프 비교입니다. 상단에 보시는 매트릭 탭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버전 간 리퀘스트, 에러, 레이턴시가 그래프로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색깔로 구분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 시 새로운 색상이 나타나고 기존 색상이 없어지는 걸 토대로 배포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에러 비교입니다. 매트릭 오른쪽에 있는 탭인데 에러 타입 탭에 가지고 있습니다. 에러 타입은 데이터독으로 수집하고 있는 에러에 대한 버전 타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타입의 버전을 배포하게 된다면은 이 새로운 타입에서 새로운 에러가 발생했는지, 혹은 에러가 해결됐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은 엔드포인트 비교입니다. 리소스 탭에서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리소스에서 특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시는 것처럼 쭉 표시로 날 수 있고, 각 기능마다 리퀘스트나 에러 레이트를 가서 표로 볼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정렬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 아직도 얼마 더 많이 에러가 더 많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까지도 이 테이블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화면을 통해 가지고 배포된 버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성능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그 API 보드라고 해서 앞서 설명한 디플로이먼트 트래킹에서 보여주는 위젯들을 참고 삼아 가지고 구성했는데, 대충 형식은 아까 보신 화면과 비슷합니다. 버전이 쭉 색깔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리퀘스트 에러도 퍼센트 퍼 에러도 볼 수 있고, 아래쪽에 리소스까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보드를 API 보드라고 이름을 지었고 추가적으로 EDM이랑 인프라 보드라고 추가적으로 총 3가지의 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프라 보드는 이런 식의 인프라 보드가 있고 EDM 보드는 앞서 신유빈님이 말씀해주신 카프가 관련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나의 EDM 보드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구성을 했고 인프라 보드의 경우는 만약에 그 포스트그레, 마이스큐엘, 레비demq 이런 같은 인프라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런 관련 장표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좀 첨부되는 이미지 파일들이 좀 대외비적인 파일이 있다 보니까 준비 못한 것에 대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이번에 저의 발표로 배포가 잦은 EDM 구조에서 어떻게 트래킹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전 태깅에 대해서 버전의 값을 명시하게 해주는 CI/CD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비교해주는 3가지 비교 메트릭인 메트릭, 에러, 리스폰스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3가지 API, EDM, 인프라 보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스푼 라디오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위한 시각화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그 옵저빌리티를 위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좀 가치 있게 하려는 게 저희의 스푼 라디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